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학습 이론. 왜냐, 우리가 왜 학습 이론을 우리의 청소년 상담사 3급 과정에 시험 과목으로 포함되었느냐? 왜냐하면은 청소년 상담, 청소년들은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뭡니까? 학습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학습에 대한 상담을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 이론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찾아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학도 포함될 수 있고요. 교육학개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 심리학 이 부분을 포함해서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이해하신다면 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그러면 이제 학습이란 뭐냐? 이제 평생 학습 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학습한다. 학습이란 뭐냐? 예. 자, 학습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자, 첫 번째 뭐예요? 비교적, 연속적으로 연속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궁극적으로 뭡니까? 행동의, 사고의 또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학습이 의미한다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행동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행동에 직접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면 뭐예요? 어떤 행동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잠재력의 어떤 변화만이라도 최소한 일어나야 된다. 잠재성이라도 일어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사고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선천성이냐 학습을 이루어진 것은 후천적이냐? 후천성과 또는 선천성 얘기했을 때 후천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일어났을 때 뭐합니까? 특히 뭐요? 환경의 변화가 환경이 뭐요? 어떤 개인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환경이 바뀌면 개인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맹모 삼천지교가 바로 대표적인 우리 고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학습에 대한 후천적 학습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예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 그 학습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는 연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은 절대적으로 뭐예요? 훈련과 연습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훈련해야 돼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연습의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학습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뭐예요? 이 첫 번째가 뭐예요? 개인의 내적 변화. 개인의 내적 변화가 먼저 야기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내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자, 이것은 바로 학습을 대한 얘기인데, 자, 그럼 발달은 뭐냐? 보통 일반적으로 발달은 보통 뭐예요? 유전적 요인에 의한 거죠. 그래서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개인의 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그래서 뭐예요? 학습 과정은 뭐예요? 훈련과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를 학습은 도와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러면서도 나중에 뭐예요? 행동의 변화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발달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학습과 발달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달이다 하는 것은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신체적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측면의 변화를 가져다 줄 때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에서 뭐 학습자들이 이제 보고 느끼고 오감을 통한다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개인이 일어나는 이제 변화들 중에서 뭐냐면 자율성이라든지 생득적인 어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성향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의 어떤 변화라든지 성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을 일시적 변화 이럴 때는 학습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학습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적 어떻다?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것이 변화가 되었을 때, 이러한 변화가 되었을 때 최소한 직접적이든 아니면 뭐요? 잠재력으로서의 변화든 이런 것을 의미하지 이것이 아닌 그 뭐예요? 연속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일시적, 그렇죠? 갑자기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났네요. 일시적인 어떤 변화는, 일시적 변화는 진정한 의미의 학습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학습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학습이라는 것을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리학이 그러면 학습하는 걸 도와주는 것이 심리학이냐 이거겠죠. 그렇지 않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책에 이제 가치 중립적이다. 사실은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학습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심리학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최소한. 그래서 이 학습과 현대 와서 인간의 심리 현상을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데서 인간의 심리 현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학습할 태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적 측면이 굉장히 학습에 중요하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심리학과 연결을 시킨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교육 심리학이 되겠죠. 예. 교육학과 심리학의 접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습에 대한 학자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학습에 대해서 이론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손다르크, 파블로프 이미 자 했었죠.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그 다음에 손다르크. 자, 그래서 이들 그 조건 형성, 컨디셔닝의 학자들은 뭐냐면 모든 학습은 뭐다? 자극과 뭐예요? 반응의 결과다. 이거죠. 예, 자극과 반응, 자극에 대해서 반응, SR 법칙에 따라서 학습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켈러 같은 학자 같은 경우는 아니면 코프카 이런 학자들은 뭡니까? 예, 보통 무엇을 중요하게 봅니까? 그렇죠. 통찰, 인사이트. 통찰에 의한 관계의 발견. 그렇죠. 자, 통찰을 통해서 뭡니까?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코프카는 통찰을 중요하게 봅니다. 또는 통찰을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죠. 아하의 원리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아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스키너의 입장은, 스키너는 학습 뭐냐? 강화에 의한 조건화의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스키너의 입장이다. 강화와 처벌. 자, 강화와 처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강화라는 것은 뭐예요? 스키너가 했던 작업은 이미 제가 이제 상담 이론에서 한 것 같은데 조형을 시킨다, 쉐이핑을 시킨다는 거죠. 쉐이핑. 그러면서 강화를 시킨다. 조형.
쉐이핑. 자, 새로 하여금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걷게 만들 거면 어떻게 할 거냐? 끊임없는 거기다가 뭐요? 곡식을 떨어뜨려준다. 그럼 먹으면서 계속 팔자를 걷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요? 그렇게 뭐요? 형태가 갖춰, 쉐이핑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이것은 강화, 어떤 강화? 먹을 걸 줌으로써. 그래서 자꾸 그것이 하나의 몸으로 굳어지는 조건화, 컨디셔닝이 된다. 이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학습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스키너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학습에서 중요하게 보는 세 명의 학자를 얘기한다면 파블로프나 손다르크, 이제 파블로프 얘기했죠. 손다르크 이미 상담 이론에서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켈러라든지 코프카, 그 다음에 스키너들이 이런 학습에서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고, 파블로프와 손다르크는 특히 이제 자극과 반응,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이후에 와서 왓슨도 이런 측면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자, 켈러하고 코프카, 자, 콜라래요. 켈러라든지 코프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통찰에 의한 관계의 발견을 중요하게 보죠. 자, 그래서 통찰이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아하의 과정이다. 아하의 과정이란 뭐냐? 자, 우리가 어떤 학습을, 어떤 것을 모색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쓰다가 안 됐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갑자기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차원을 얘기하죠.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뭐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마처럼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하고 발견했던 것처럼 갑자기 목욕탕에 가서 유레카하고 발견했던 것처럼 유레카 알았다는 거죠. 뭔가 알아내는 것처럼 그 아하의 순간에 어떤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부를 학습을 하다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 가지 방식 이렇게 저렇게 막 풀다가 도저히 안 됐다서 생각을 좀 멈추고 좀 생각을 좀 다른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만히 왜 문제가 안 풀릴까 집중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탁 했는데 문제가 풀리는 경우, 그렇죠? 그게 바로 아하, 통찰이에요. 이것을 이 켈러하고 코프카라는 사람의 통찰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인사이트를 갖게 하는 그런 방식을 강조하고 있죠.